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시사의 야심찬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 주제를 고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 얘기만 할 수도 없고 약간의 어떤 시사점도 있어야 되고 네.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세상 엿보기라고 하는 중심 테마가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왜 그러세요? 최강시사 제작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달라. 예. 제가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정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작진이 제안한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강희 평론가께서도 네.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예. 아니 근데 기자 출신이지 지금 기자는 아니잖아요. 요새는 참 기자 출신이라는 게 약간 네. 좀 부끄러운 단어가 돼버리기도 하고 네. 참 안타깝지만 저는 기자로서 어디 가서 그 기자 출신한 얘기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작진이 네. 제안한 아이템인데 네.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최근에 뭐 캡틴 마블 개봉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게 막 평점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캡틴 마블뿐만 아니라 여성 히어로 네. 원톱 영화라고 할까요? 예.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현상이 뭘 의미할 건지 한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아마 엑스맨 다크 피닉스 예. 개봉했죠. 6월 5일에 개봉했죠. 흥행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보셨잖아요. 네네. 흥행이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그 여성 슈퍼히어로가 엑스맨 시리즈의 종착역의 주인공이 됐다는 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아하. 그 다음에 영화가 이전에 엑스맨 다른 시리즈의 영화들보다 네. 약간 좀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아하, 그래요? 예, 그 주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거를 사실 약간 신경을 써서 봐야 이게 좀 이해가 빠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오락 영화의 틀로 막 처음부터 막 몰아붙이는 액션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네. 정확하게 그 악과 선과 악이 이제 딱 구분이 돼서 네. 선한 팀과 악한 팀이 막 붙고 싸우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선한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공들끼리 좀 분열이 돼가지고 뭐 네. 다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영화 속에 그 다크 피닉스 역을 맡은 진 그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진 그레이가 그 어떤 내면의 갈등,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뭐 약간 팀을 이탈했다가 뭐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테마 혹은 서사가 예. 이전에 엑스맨 시리즈를 봤던 분들한테는 다소 익숙하지 않았던 게 흥행 면에서 좀 부진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기생충이 워낙 많은 스크린을 가져갔어요. 그 부분도 있겠군요. 예.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칙상으로 주위에 이 뭐 마블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뭐 DC 뭐 이런 히어로물들을 좋아하는 건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맞나요? 뭐 어떻게 경향적으로 그렇죠. 그죠? 경향적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시리즈의 끝판왕이 여자 주인공이면은 이 지금까지의 쭉 봐왔던 팬들 입장에서는 낯설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애들이?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성담론? 네. 그 말하자면 그 젠더와 관련한 이 지형도랄까요? 예. 그 인식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화에까지 또 그걸 적용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이런 어떤 여성 히어로 주인공인 뭐 이런 어떤 뭐 SF 같은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가진 뭐 히어로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우리 영화에서도 최근에 뭐 걸캅스 이런 영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성 투톱 영화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게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일까. 물론 두 개가 섞여 있겠지만요. 그렇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여성 원톱이든 투톱이든 흥행이 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예,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1000만 넘은 영화들 중에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 봤습니까? 다 남자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게다가 남자라는 말이 들어간 영화도 있잖아요. 왕의 남자, 광의 왕이 된 남자.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네.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게 그대로 이제 영화 흥행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주인공인 영화가 관객들에게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래서 흥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작자들이 또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를 잘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예, 편수 자체가 적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우리보다는 네. 그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특히나 뭐 방금 말씀드린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비롯해서 네. 그 전에 뭐 캡틴 마블이라든가 이런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물론 할리우드에서 여성 주인공 영화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죠. 밀라 요보비치 주연은 뭐 영화도 있었고요. 예. 다양한 여성 주인공의 영화들이 많은데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여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흐름은 이제 최근에 좀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분명히 예.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캡틴 마블 나왔을 때 네. 이게 네이버 같은데 이제 평점 네. 테러 같은 게 막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비슷했더만요. 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들 뭐 로튼 네. 토마토 이런 데서 네. 뭐 남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남성 관객일. 막 평점을 일부러 막 1점씩 0점씩 주고 이런 것들이 비단 이제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만의 갈등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좀 언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구 초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어느 나라든 양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는 아직까지는 드물고 또 그 남성들이 요즘 시체말로 여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좀 정서들이 뭐 아주 팽배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게 최근에 그 미투 운동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네. 거기에 대해 심리적 저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남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적 질서가 무너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크 피닉스라고 하는 이 오늘 소개해드린 다크 피닉스라는 영화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네. 두려워하고 예. 두려워하면 파괴하려고 한다. 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주인공이 하는 대사인가요? 영화 속에 한 있는 인물이 하는 대사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여혐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남성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하니까 저들이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좀 뺏어 먹으려고 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여혐 발언을 하고 파괴하려 네. 드는 거죠.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그 남성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회 안에서 성원권이라고 하죠. 인류학적 용어로 예. 성원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역할에서 네. 조금 불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게 여성들이 예.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니까 네. 그것을 좀 남녀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일부 그 페미니즘을 오해한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부의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페미니즘 일반 전반을 다 부정하고 여성 혐오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건 좀 바보스러운 짓이죠. 네. 네. 그 제가 어제 급하게 네. 캡틴 마블을 봤는데 네.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크 피닉스는 아직 이제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공군 조종사일 때 네. 들었던 말, 네. 여자들은 조종사가 될 수가 없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모니터에 나오니까 모니터를 그냥 부셔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저는 남자잖아요. 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자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영화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고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 영화들 중에서 이제 여성의 성역할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영화가 007 시리즈예요. 아하. 007 시리즈에 꼭 본드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름도 본드 걸이에요. 예, 그 본드의 여자란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물로서의 본드 걸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일단 굉장히 섹시하고, 네. 그다음에 꼭 본드와 어떤 뭐 하룻밤 사랑을 나눈다든가 예. 뭐 이런 게 있고, 또 꼭 그 본드가 제임스 본드가 뭔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중간에 포로로 잡힌다든가. 민폐 캐릭터죠. 민폐. 딱 그런 식으로 하는 예. 여성 캐릭터를 예. 유치시키는 게 007 시리즈가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여성들을 많이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뭐 주인공으로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캣우먼이라든가 원더우먼 같이 이게 꼭 그 스판덱스 그 몸에 쫙 달라붙는, 예, 몸매를 강조하는, 예.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눈요깃거리로, 예. 그렇게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소비되는 경향이 예전에는 강했죠. 근데 지금은 뭐 캡틴 마블 보셨다시피 그 안에서 캡틴 마블이 그렇게 막 정말 S라인을 막 강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근육질적인 그런 강한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남성 캐릭터의 조력을 받거나 뭐 남성 캐릭터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임무를 완수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네.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번에 그 다크 피닉스라는 영화에서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예, 그 스스로 물론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예전에 많은 영화들이 다루던 그리던 그 여성 캐릭터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의미심장한 건 여성이 지구를 혹은 인류를 구원해요. 아하. 그래서 평화를 얻는 건 남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따지고 보면 뭐 캡틴 마블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영화니까 그런 설정을, 재미있는 설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그 환경주의적인 메시지라든가 네. 어떤 공존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융합이 돼요. 여성주의가. 그 예전에 2015년에 나왔던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예, 매드맥스에서 샬리스 테론이 맡았던 퓨리오사가 예. 바로 그런 캐릭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류의 미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환경주의적인 메시지하고 페미니즘적 메시지가 결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다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류의 어떤 진보된 가치와 여성주의가 이제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나 이런 그 뭐 매드맥스 같은 류의 영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여성 주인공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약간 좀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있긴 있지만은 아직 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렇죠. 미약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거의 뭐 초보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걸캅스 같은 영화 한 편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기도 전에 이거 영화 분명히 뭐 뻔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평점 테러죠. 예,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여성 투톱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죠. 무슨 형사 영화 여자들이 뭐 이런 게다가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여경 사건, 예,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그 여혐 정서하고 맞물리게 되는. 그런데 걸캅스가 약간의 그 좀 불이익을 어느 정도 흥행면에서 좀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영화적인 완성도가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영화가 우리 영화에서는 드물게 시도된 여성 투톱 형사 버디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깎아먹을 정도로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꽤 많이 최근에 시도가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영화는 좀 리스크가 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언제 한번 계기를
딱 마련하는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작자들이 예.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한국의 그 사회적 분위기죠. 거기서 과연 용감하게 여성 주인공의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서 흥행에서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반신반의입니다. 남성 조폭 영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성 조폭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있긴 있었어요. 조폭 마누라 있었는데 그죠? 조폭 마누라도 있었고 예. 김혜수 씨 주연의 그 미혹이라는 아주 흥행에 쫄딱 망한 영화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의 영화를 시도하되 네. 잘 만들어야죠. 진짜 아하. 누가 보더라도 걸작인 영화를 만들어야죠.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와서 사회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 그런 네.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강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자,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수월